1번은 곱셈공식 변형, 전형적인 문제고요. 문제에 주어진 거는 요건데 구하라고 하는 값이 요거야. 그럼 일단 구하라고 하는 값을 보면은 이 녀석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요렇게 돼 있고, 내가 이제 이 값을 구하려고 하면은 요것만 알면 되겠지. x 플러스 x분의 1. 그러면 여기에서 뽑아내야 되겠고, 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곱 공식도 x 플러스 x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요. 전체 제곱에서 2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요 값이 4랍니다. 얘가 4야. 그럼 이렇게 이항해주면은 요게 6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이 제곱해서 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야. 이제 문제에 보면은 요렇게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 단서를 주죠. 양수기 때문에 루트 6이 될 거고요. 루트 6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은 루트 6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6인데 루트 6 3번 곱하면 6 루트 6이에요. 이렇게 정답은 3 루트 6이 된다. 다음 2번 문제도 곱셈공식 변형 문제고, 세제곱 빼기 세제곱분의 1을 물어봤어.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식 알아야지. x 세제곱 빼기 x의 세제곱분의 1. 요거는 x 빼기 x분의 1 요 값만 알면 구할 수 있고요. 문제에 주어진 힌트를 보면은 요런 게 0이라고 주어졌어. 이런 거 많이 봤지? 뭐냐면은 요거를 양변을 x로 나눠줘. 그러면 x 빼기 4 더하기 x분의 1 요게 0이다. 자, 그러면 이 힌트를 통해서 얻은 거는 x 플러스 x분의 1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요거죠. x 빼기 x분의 1. 그러면은 얘하고 연관된 공식을 써줘야 되고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이 x 빼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4를 더한 것과 같다. 됐네? 얘하고 얘는 이제 4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이 지금 4였으니까 제곱해서 4 더하면 20이 되겠네. 그럼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 되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x가 1보다 크다고 줬어. 1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다시 거꾸로 했어. 여기가 x 빼기로 들어가고 여기 x 플러스로 써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할게. 얘가 지금 4인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이 12인 걸 알았고요. 그럼 x 빼기 x분의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인데 요거의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게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보다 크면 예를 들면은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양수가 되고 1보다 작은 수 2분의 1이었으면 거꾸로 이렇게 되거든. 이때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번엔 양수란 얘기고요. 그럼 요 자리에다가 이제 루트 12 2루트 3을 대입을 해주면 요거는 48 루트 3인가요? 거기다가 3 곱하기 2루트 3 6 루트 3. 여기가 24 루트 3 24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6 루트 3. 그럼 더해주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다음 3번에서는 나눗셈 또는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문장 보면은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해라. 이렇게. 그때 fx를 2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요 놈을 2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여기 목 자리하고 여기 나머지 자리를 구해라.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 요 위에 식에서 요 나누는 수 자리 요 자리가 지금 곱하기 2가 됐죠.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여기를 2분의 1 qx로 적어주고 나머지를 그대로 이렇게 r이라고 써주면은 요게 바로 몫이 되고 요게 나머지가 됩니다. 됐네?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자, 다음은 항등식 문제인데, 일단은 요 문제에서는 x랑 y 두 문자에 대해서 요게 항상 성립한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요 앞에 보면은 y랑 x의 관계가 있지. 자, 이런 경우에는
y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꾸어 놓고 여기 주어진 식에서 y 자리에다가 전부 다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버려. 그러면 px제곱 qx 그 다음에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x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r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3은 0이다. 자,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요거는 x를 기준으로 보면은 x에 대한 2차, 1차, 그 다음에 상수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x 제곱계수만 골라서 보면은 여기 p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3 나오고요. 그 다음은 없어요. 됐네? 그 다음에 x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골라서 볼 건데 여기 q 하나 있고 여기서 2x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하나 나오고 r 하나 나오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는 여기서 1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r 플러스 3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 제곱도 그렇고 x도 그렇고 마음대로 움직일 건데 요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p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0이 돼야 되고요. 이쪽 상수도 0이 돼야 돼. 그럼 r은 마이너스 4겠네. 그럼 r이 마이너스 4였으면 q가 5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pqr의 값을 전부 다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식 정리한 게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항등식에 그냥 이제 원래 성질,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뭔 소리냐면 자, x랑 y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로 막 아무거나는 아니고 x랑 y의 관계가 있어. y 빼기 x가 1이 성립하면은 여기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쉽게 넣어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1하고 0을 대입해. 그럼 요거 1 나오지 괜찮지? 또는 거꾸로 뭐 0하고 마이너스 1 이런 걸 넣을 수 있어요. 맞네? 그 다음에는 뭐 적절한 게 별로 없는데 뭐 2하고 1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지. 맞나? 그래서 먼저 1, 0을 대입해보고 뭐 이렇게 3개를 대입해볼 건데 요것도 사실은 지금 뭐 미지수가 PQR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일 X에다 0 집어넣어. 여기 0 넣고 0 넣고 X에 0 넣고 다 없어졌고 Y에 1 대입해요. 그러면 1 더하기 R 더하기 3 요게 0이다. 이미 R이 마이너스 4인 거 구했죠. 됐나요? 그 다음에는 거꾸로 Y에다 0 집어넣어. 여기 0, 0, 0.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P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플러스 3만 남았네. 요게 지금 또 0이 나온다. 됐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뭐 0을 넣어서 지울 수는 없어. 그래서 y에다간 2, x에다간 1 대입할게요. 그러면 p 플러스 q 그 다음 y가 2니까 4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하고 2니까 마이너스 6 2r인데 마이너스 8 r이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플러스 3 요게 0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p랑 q에 대한 식을 두 개 얻었으니까 p 빼기 q는 마이너스 3이고 p 플러스 q는 계산해보면은 7인가요? 이렇게 그럼 연립해주면은 p가 2고 q가 5다. 요런 거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 아까랑 같은 답 나오는 거 알겠죠? 항등식 요 문제 푸는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1초 컷이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x에다가 1 대입해라. 그래서 1 대입하면은 여기 전부 다 그냥 보이는 x에 1 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1 더하기 4 빼기 3 요것의 5제곱 그 다음에 2 빼기 4 더하기 3의 5제곱 그럼 여기는 2의 5제곱이고 요거는 1의 5제곱이니까 정답이 그냥 32가 되겠네요. 됐나요? 요번 시험에서 요거 많이 물어볼 수 있다고 했고 예를 들면 뭐 fx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해라 f1이랑 같은 거고 qx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해라 그럼 요것도 q1이랑 같은 거다. 요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자, 6번은 전형적인 항등식 문제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전개를 하면 8차식이 나올 것 같은데 요때 여기 있는 모든 개수들을 더하긴 더하는데 홀수 번째 항만 골라 더해라.
자, 이런 문제 뭐 많이 풀어봤지만 x에다가 1 한번 대입하고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서 홀짝홀짝 골라낼 거예요. 그래서 1 대입하면은 여기가 지금 3의 4제곱이 되고 우변은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 나옵니다. 이렇게 1을 대입했을 때.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1이 되겠네 그냥. 그 다음에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가 생기고 짝수 번째는 플러스인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좌변 우변을 적절하게 더하거나 뺄 건데 지금 나는 홀수 번째 항이 필요하니까 여기를 없애고 홀수 번째 항을 얻어내야 돼. 그럼 여기를 지금 빼야 됩니다. 그러면 3의 4제곱 빼기 1이 자 짝수 번째 다 없어져요. 홀수 번째는 여기서 요걸 빼는 거니까 이렇게 2배가 됩니다. A1, A3, A5, A7 이렇게 됐네? 그럼 요게 지금 80이거든? 그럼 요게 40이 되겠지? 자, 다음 7번도 6번 문제랑 이제 거의 유사하죠. 지금 근데 얘는 얘도 홀수 번째항 다 더하는 거네. 그럼 원래 홀수 번째항이 뭐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하는데 지금 얘는 여기 지금 우변의 요 형태가 x가 아니라 x 플러스 1 요 녀석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어. 근데 뭐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항상 이 자리가 1이 되거나 아니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좋은 거야. 뭐 좋다기보다는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가 1이 되려면 x에다가 0을 한번 넣으면 되겠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됐네? 그래서 양변에 x에 0을 한번 대입하면 좌변은 여기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의도한 대로 여기 x에 0을 대입하면 전부 다 1이니까 상수항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으로 그냥 쭈르륵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뭐 A1, 뭐 A0까지 됐네?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의도했잖아.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요거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되는 걸로 나올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A25 플러스 A24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 마이너스 짝수 번째 플러스 요렇게 뭐 앞에서 앞선 문제랑 같은 형태를 얻었고요. 이번에도 홀수 번째 항을 원하고 있으니까 요 두 식을 지금 빼줘야 돼요. 그럼 빼면은 이쪽이 1이 되고요. 여기는 짝수 번째 없어지고 짝수 번째 없어지면서 홀수 번째는 2개씩 생긴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아 근데 잘못했네. 여기 약간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 대입했죠. 그럼 마이너스 2의 5제곱 빼기 1이었으니까 여길 빼버리면 2의 5제곱이 25제곱 25제곱이 되겠고요. 요거 2로 나눠버리면은 2의 24제곱이 답이 되겠네. 자, 다음 8번 문제 보면은 이렇게 목 QX를 이제 언급하는 경우에는 항등식 하나 써줘야 돼요. 이렇게 있는 30차당식 요 녀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다. 여기까지 불러줬어. 근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 보니까 요 뒤를 안 적어주더라고. 얘가 나머지를 얘기를 안 했을 뿐이야. 나머지가 뭔가 존재하겠지. 그리고 지금 나누는 수가 여기가 1차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 상수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x에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나머지 정리로 그냥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머지를 구할 줄 아는데 이렇게 식으로 쓰려고 하면은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이 녀석을 얘로 나눈 나머지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게 나머지 정리잖아. 저게 나머지 5인 것까지 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구하라는 거는 이놈을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야. 그러니까 지금 Q1 구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요 Q1이라는 거를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Q1은 어떻게 구하냐? 그냥 여기다 1 넣으면 끝이죠. 이렇게 요 자리에 1 넣어서 2 더하기 2 빼기 1이 2 곱하기 Q1 더하기 5와 같다. 그러면은 5 이항 해주고요. 그럼 얼마지? 마이너스 2인가? 그럼 Q1이 마이너스 1인 거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겠지?
9번 문제는 이 형태 알고 있어야지. 자, 일단 구체적으로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fx다 라고 이제 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쭈르륵 같은 값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뭐 더 길게 설명 필요 없이 요 녀석 만드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3차식을 만들어주고, 이게 전부 다 3이 나오려면 뒤에다가 3을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 최고차항 계수대 1이라고 했으니까 더 쓸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거는 fx를 x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f4 구해라, 이런 얘기죠. 여기다가 4 대입해주면 7 곱하기 5 곱하기 3 더하기 3인가요? 그럼 얼마니? 계산해보면 108이 나옵니다. 자, 10번 문제, 이제 교과서에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지 외워두라고 했어요. 이 다항식을 x 빼기 2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조립제법 2번 해서 둘 다 나머지가 0이다. 자, 물론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요 방법 하나로 통일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립제법을 써줄 거야. 요렇게 써놓고 얘로 들어가야 되니까 2로 들어갑니다. 이게 A가 막 섞여 나오고 조금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냥 해주세요. 2A 플러스 8, 4A 플러스 16, 4A 플러스 B 플러스 16, 이렇게 순서 맞춰서 써줄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나머지가 0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립제법 2번 들어가라고 했지? 2로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럼 2A 플러스 4, 그러면 2A 플러스 8, 4A 플러스 16이고, 요때 나온 요 나머지 얘까지도 0이다. 그럼 A가 마이너스 4이고요. A가 마이너스 4니까 B가 0인 것도 연립해서 이제 알 수 있겠네. 됐나요? 따라서 정답은 0이 되죠. 자, 다음 11번은 1차식 4개가 이렇게 연달아서 곱해져 있는 형태고, 얘를 뭐 전개하거나 인수분해하는 문제에서는 요 적절하게 짝을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짝을 짓는 요령은 요 뒤에 있는 숫자 4개 중에서 2개씩 더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것들을 찾아야 돼. 같은 값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얘랑 얘 둘이 더하면 플러스 1이고요. 얘랑 얘 더하면 또 플러스 1이야. 그래서 빨간색끼리 먼저 전개해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 전개해준 다음에 뒤에 있는 21이랑도 합쳐줄 건데, 빨간색은 일단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파란색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그럼 여기서 지금 자연스럽게 공통 부분 x제곱 플러스 x가 나왔죠. 이 녀석을 뭐 t로 치환해줘요. 그러면 주어진 식이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12, 뒤에 21이 있다. 그러면 전개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14t, 그 다음에 플러스 24인데 더해보면은 여기가 45가 나오겠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얘가 지금 이렇게 9하고 5로 인수분해가 잘 되고요. 그럼 t로 유지한 상태로 인수분해까지 다 해줘요. 마지막으로 t 자리에 x제곱 플러스 x를 넣어줍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아직 안에가 2차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안 되죠. 정답은 그냥 4번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 문제는. 자, 다음 12번 문제는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x제곱 계수가 3인 두 2차식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2차식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4차식이 나왔다. 이때 fx랑 gx를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요거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전개해서 얘가 나온다기보다는 요 지금 왼쪽이 fx 곱하기 gx니까 요쪽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같은 식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 4차식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왼쪽에 fx랑 gx를 볼 수 있겠다.
요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4차식을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이놈 우리 많이 봤던 거잖아. x의 제곱하고 4제곱만 있는 복 2차식의 형태지. 복 2차식 형태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한 번에 안 될 때는 요 가운데 있는 녀석을 적절하게 바꾸어서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뒤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써주면 요 앞에 있는 3개의 항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3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뒤에는 그대로 마이너스 x제곱인데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은 여기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의 형태다 이거야. 합차가 떴으면 이건 무조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한번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한번 빼주고 요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데 요 놈이 fx 곱하기 gx랑 같다. 둘 다 x제곱 개수가 3인 2차식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한 놈이 fx, 한 놈이 gx겠지. 누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차피 이 사람이 지금 구하라고 한 게 요거 더해진 거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해서 f2 더하기 g2만 구하면 되는 거고 얘가 f였으면 얘가 g고요. 반대로 얘가 g였으면 얘가 f인데 상관없이 그냥 양쪽에 2를 대입해서 여기 2를 대입하면은 12 더하기 2 더하기 1이고요. 여기 2를 대입하면 12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요 두 값을 뭐 하나가 f2 하나가 g2라고 하면은 이걸 더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15 더하기 11 26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니 잘못했어요. 여기 얼마야? 여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백이죠. 이렇게. 아니 여기가 백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전부 마이너스 1이니까 2 대입하면은 9 더하기 13 더하기 9가 돼서 정답이 22가 되겠죠. 다음 13번 문제는 복소수 z하고 z바가 같이 나오는 상황에서 z를 구하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z를 a 플러스 bi로 놓고 z바를 a 빼기 bi로 두어서 여기다가 그냥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1 플러스 i 곱하기 a 플러스 bi 써놓고요. 여기는 3 곱하기 a 빼기 bi. 요게 지금 10 마이너스 i가 나온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조금 복잡하지만 요 식을 전개를 다 해서 i를 안 갖고 있는 실수 부분과 i를 갖고 있는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줍니다. 먼저 얘를 전개했을 때는 실수 부분은 a 빼기 b가 나와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3a가 나오겠네. 다음에 허수 부분 i는 여기서는 엇갈려 곱하는 거 bi, ai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3bi가 나오겠네. 그럼 이때 요 녀석이 10이 나오고 요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러니까 4a 빼기 b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b 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요거 연립해주면 한 번에 못하겠네? 이거 어떻게 할까? 요 뭐 아래 거에다가 4배 해가지고요. 여기서 요거 빼버리면은 7b가 14, b가 2가 나오고요. b가 2였으면은 a가 3이 나오겠네. 이렇게. 그럼 따라서 내가 구하던 복소수 z는 3 플러스 2i가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 자, 14번처럼 요렇게 지금 i의 거듭 제곱이면서 앞에 숫자가 증가하는 문제는 정말 많이 했지. 답을 외울 정도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은 i의 거듭 제곱을 먼저 써줍니다. i의 거듭 제곱은 이런 식으로 4개가 순환하는 형태고요. 요 앞에 지금 숫자가 1, 2, 3, 4 곱해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도 5, 6, 7, 8
이런 식으로 쭉 갈 건데 얘가 지금 100개까지, 그럼 100개면 4의 배수니까 여기까지 넣으라고 한 거야. 근데 요때 줄별로 더해주면은 여기 윗줄 더해보면은 실수 부분은 2, 허수 부분은 뭐 하는 거야? 실수 부분은 플러스 2,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i. 자, 아랫줄 보면은 여기도 실수 부분이 2,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2i. 그럼 요렇게 해서 마지막 줄까지 전부 다 2-2i가 나오고요. 이 2-2i가 지금 몇 줄 있어요? 25줄 있지? 맞나? 그럼 여기가 지금 50-50i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얘가 문제에서 x 플러스 yi래. 그럼 x가 50이고 y가 마이너스 50이 되어서 x 플러스 y를 해주면 0, 3번이 정답이겠네? 자, 15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1 플러스 i분의 1 빼기 i 뭐 이런 것들 나오면은 바로바로 우리 이제 외워서 하자고 했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와 같고요. 역수로 1 빼기 i분의 1 플러스 i 이 녀석을 실수화를 해주면 플러스 i가 됩니다. 따라서 주어지는 fn이 별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i의 n제곱 거듭제곱 하는 거 하고 i의 n제곱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 사람이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대입을 하면은 거듭제곱이 되겠죠. 해서 몇 개? 이것도 100개 더하라 그랬네. 그럼 f의 100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i의 100제곱 i의 100제곱 이거를 몽땅 다 더해라. 얘를 더해라. 근데 더할 때 이거 나눠서 그냥 더하기니까 나눠버려서 여기 다 더해. 여기 다 더해. 요거 100개 더하면 얼마야? 0이고 요거 100개 더하면 요것도 0이죠? 정답이 그냥 0입니다. 자, 다음 16번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했고요. 얘도 Z1에 나오는 이 복소수의 형태하고 Z2의 형태를 외워두라고 했어요. 요 녀석 보면은 이거 제곱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야 돼. 요걸 제곱을 해버리면 분자는 2가 되고요. 분모는 2i가 돼서 요놈이 i분의 1이 돼. i분의 1은 마이너스 i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Z1의 제곱이 마이너스 i였다는 얘기는 이걸 다시 제곱해. 4제곱 되면은 마이너스 1이고요. 6제곱 하면은 플러스 i. 8제곱을 하면은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요게 중요하다 그랬어. 얘가 지금 8제곱을 했을 때 1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8개씩 순환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복소수를 거듭 제곱을 했는데 이게 1이 나오는 때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나요? 게다가 추가로 요거 이 복소수 외우라 그랬지? Z1부터 Z8까지 1 나온 데까지 더하면 0인 것도 기억해두라고 했어요. 일단 이 문제 풀 때는 뭐 더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Z2 보면은 요 놈은 뒷단원에 나오는 오메가랑 같은 거라 그랬어요. 요 형태 자체를 잘 외워두라고 했고요. 요 앞에가 마이너스 1이면 거꾸로 요거를 세제곱했을 때 플러스 1이 나오는 녀석이라 그랬어. 그래서 얘를 외워두고 있지 않으면 그냥 사실 뭐 몇 번 곱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세제곱에서 1이 되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z1을 n제곱하고 z2를 n제곱 했을 때 요게 같아진대. 같아지려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면서 같아져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은 8일 때, 이 녀석은 3일 때 1이 되는데 8하고 3하고 만나려면은 얘네 최소 공배수인 24일 때 만나겠죠. 따라서 정답이 24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다음 17번 보면은 좀 전에 16번에서 했던 것처럼 1 플러스 i의 거듭제곱, 1 플러스 i 분의 루트 2의 거듭제곱이 나왔고요. 이놈을 뭐 z라고 치면은 요거 제곱한 게 마이너스 i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놈은 8제곱을 했을 때 1이 뜨는 놈이고요. and 어디까지 기억하라고 했냐면은 z1부터 1이 나오는 z8까지 z1이 아니라 z부터 z의 8제곱까지 여기 1이 나온 데까지 다 더했을 때 0이 나온다고 했어. 됐네?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걸 2019개를 더해라. 그럼 2019를 8개씩 끊어봅니다. 8, 5, 40. 그러면 뭐지? 8이 16.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그럼 이게 다 지워지고 이렇게 3개만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F1은 그냥 1 플러스 i분의 루트 2고요. F2는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에요. F3은 뭐 얘랑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i 곱하기 a 1 플러스 i분의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i 이렇게 됐네? 요거를 다 더해주면 답이 될 건데 일단은 얘는 좀 놔두고 요거랑 요건 분모가 같으니까 뭐 더해보면 1 플러스 i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i가 되겠네. 요거 루트 2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네. 요거 많이 보던 거죠. 마이너스 i잖아. 그럼 마이너스 루트 2i야. 됐죠? 자, 이 녀석을 얘랑 넣는 거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i가 되겠네. 뭐 근데 그냥 전개해서 썼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 이렇게. 다음 18번 복소수에서 루트를 갖다가 합쳤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분모에 있는 것만 음수고 분자에 있는 건 양수다. 그리고 분자가 a. 요렇게 기억해두라고 했고요. 아주 엄밀하게 하면 분자는 원래 0이 될 수 있어요. 됐네? 지금은 이제 부호 맞추기니까 상관없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제곱의 루트 이런 것들이 뜨는데 어떤 수를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거는 이 녀석의 절대값이랑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을 다 바꿔보면 절대값 a 빼기 b 빼기 절대값 b 그 다음에 절대값 a. 내가 a랑 b의 부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a는 양수, b는 음수였어. 그러면 여기 절대값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풀어주면 되고요. b 음수라고 했죠? 그러면 요 부호 바꿔서 나와야 돼. 마이너스 b로. a는 양수니까 그냥 나와주고요. 그러면은 a 빼기 b 플러스 a니까 정답이 2a가 되겠네요. 자, 19번 같은 문제가 출제가 잘 되는데 이 문제는 일단 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x제곱 앞에 개수가 이렇게 미지수일 때 얘가 한글로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녀석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고 꼭 써주고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문제를 보면은 얘가 실근을 가진답니다. 그냥 실근을 가질 조건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x의 개수 b 자리가 지금 2를 갖고 있지. 짝수니까 4분의 d를 써줄 거고요. 4분의 d는 3 곱하기 k 플러스 1 요거의 전체 제곱 빼기 ac 곱하기 9 곱하기 k 플러스 2 요 값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요걸 열심히 전개해 줄 수도 있겠지만 가만 보면 9가 공통으로 들어있고요. 뭐 9는 양수니까 나눠버릴게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1 여기 공통으로 들어있지. k 플러스 1로 그냥 묶어버리면 인수분해 자체가 이제 끝납니다.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2 요렇게. 근데 여기 지금 k는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요런 부등식이 나왔고 그럼 결과적으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나? 요렇게 됐나요? 그러면 정답을 그냥 덜컥 1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는데 요게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지만 분명히 처음에 마이너스 1 요거 제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빵꾸 내야 돼. 이거 빼야 돼.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학교 시험에서 요런 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다음 20번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문제고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은 보자마자 여러분들 알파 플러스 베타가 5이면서 알파 베타가 3인 것도 알고 있죠? 됐나요? 이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한다. 그럼 이 녀석이 두 근이면 이 두 근에 합하고 곱을 구해봅시다. 그럼 합은 뭐 둘이 더한 거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인데 곱셈 공식으로 빠르게 적어줄 수 있죠. 그러면은 25 빼기 6이니까 합은 19가 되겠고요. 곱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인데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랑 같아요. 그럼 9가 되겠네요. 그럼 두 근의 합은 19고 곱은 9인 그런 2차 방정식은 합자리에다가 이거 써주고 곱자리에 이거 써주면 완성이 되겠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이죠? 4번인가요? 자, 21번 문제는 계속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냥 푸는 방법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면 0이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다. 그 다음에 이 식을 좀 변형한 f의 4x-2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있는데 여기에 두 근을 감마, 델타 이렇게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x자리에다가 지금 감마를 대입하고 x자리에 델타를 대입하면은 0이 나온다. 자, 이때 여기 들어간 거 여기 들어간 게 서로 각각 일치한다고 생각하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 나란히 써놓고 문제에서는 지금 감마 플러스 델타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원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위아래를 더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로 묶어서 감마 플러스 델타 빼기 4가 되고요.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고 알려줬으니까 이항해서 2로 나눠보면은 감마 플러스 델타가 2인 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쉽게 풀라고 했어요. 자, 다음 22번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형태. 만난다고 하면은 같다고 두고 풀죠. 이걸 같다고 두고 이항을 해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두면은 여기에 두 근이라는 게 바로 요 만나는 점. 이 문제에선 PQ. PQ의 X좌표랑 같다 그랬어요. 요 X좌표랑 같다 그랬어. 근데 보면은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3이래. 이렇게.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려줬는데 이 녀석이 켤레근의 형태인 거야. 나머지 한 근은 1 빼기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의 위치가 1 빼기 루트 3이겠구나. 요런 것도 예상해줘야 돼. 그럼 내가 이미 두 근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 A랑 B랑 구해라. 그럼 두 근의 합과 곱으로 빨리 구할 수 있고요. 둘이 더해주면 2고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 두 근의 합이 A가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B와 같으니까 A는 2고 B도 2라서 A 플러스 B는 4가 정답이 되겠네요. 23번 문제 보면은 A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 나왔고요. 근데 어쨌거나 접한대. 둘이 접한답니다. 접하는 것도 만나는 거고요.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빼기 1이 mx 플러스 n이랑 같다고 놓고 이 항에서 정리하면 a제곱 빼기 n 빼기 1은 0이다. 이 접한대. 접하려면은 d가 0이 나와야 돼요. d를 써주면 2a 플러스 m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요게 0이 나와야 된다. 전개해주면요 4a제곱 4am m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는 0이다. 4a제곱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동류항은 없는데 자, 요 등식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럼 a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고 a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뒤에 써주고요. 이게 항상 0이 나오려면 a의 개수인 4m 요게 0이야. 그러니까 m이 0인 거 알 수 있고요. m이 0이었으면 이쪽도 0이니까 n이 마이너스 1인 것도 금방 알 수 있다. 둘이 더해주면
4번이 정답. 자, 24번도 이차 함수와 직선이 접하는 문제인데요. 그냥 이거 접하는 조건은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이 있어요. 자, D는 0이다 또는 완전제곱식을 써주면 9 플러스 K가 0, 그럼 K가 마이너스 9다. 여기까지는 그냥 알 수 있어. 근데 이 접하는 접점, 이 점을 찾으라 라는 게 문제인데, 요거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같다고 두었고 D가 0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K가 마이너스 9였어. 요 마이너스 9를 다시 대입해보면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야. 중근이란 얘기는 당연히 뭐 완전제곱식인 거고, 요 바로 중근 x는 마이너스 3이 뭐냐면 바로 여기 접하는 곳, 여기에 x좌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문제에서 말하는 a, b가 바로 여기거든.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 된 거고요. b는 어떻게 구해요? b는 뭐 여기다가 대입하든 여기다가 대입하든 대입을 해서 구합니다. 뭐 이쪽에 대입할까? 마이너스 3 대입해요. 그러면은 9 빼기 6이니까 여긴 3이 되겠네. 이렇게. 그럼 b는 플러스 3이 돼서, 따라서 b 빼기 a를 구하면은 6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했나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25번부터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고요. 일단은 저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오면 완전제곱식 형태를 바꿔주고 그 다음 그래프까지 그려놓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요 녀석이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4니까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지금 2, k 플러스 4,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 가운데 축이 x는 2였다. 이 문제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뭐라 그랬어?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뭐 이쪽에 있겠네? 2는 여기 지금 꼭지점이랑 일치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잘린 부분만 보는 거고, 그럼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네요. 최대값이 6이랍니다. 최대값. 꼭지점이네. 여기가 6이랍니다. 그럼 K가 2가 되겠네. 됐어요? 그럼 최소값 구해라. 그러면은 최소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럼 K는 지금 2였으니까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0이 정답이 되겠네. 자, 다음 26번도 최대값, 최소값 문제인데 이 구간에 지금 미지수가 있어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고요. 어쨌거나 요거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놈은 지금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고요. 요 가운데 축은 3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어.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해서 A까지라고 했는데 요게 어딘지를 몰라요. A가.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보면은 A가 요렇게 지금 축 전에서 요렇게 끝나냐, 아니면 축을 포함하는 요런 구간을 갖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그러면 쉽게 봤을 때 A가 지금처럼 축을 포함했다, 축을 넘어가는 위치였다. 그럼 최소값은 여기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근데 최소값이 여기였다는 건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최소값이 마칠이 아니란 말이야. 그 얘기는 이 A가 여기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거야. A가 요 앞에서 끝났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최소값이 여기에서 생겼다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그 얘기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요 점의 좌표가 A, 마3이란 얘기고, 여기다가 A를 대입했을 때 요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이다. 이항해서 플러스 5라고 적어주죠. 인수분해 해주면은 쉽게 A가 5 또는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림상 여기가 5라는 건 말이 안 돼. 왜냐면 3이 이쪽에 있잖아. 따라서 될 수 있는 A의 값은 1밖에 없겠구나. 정답 A는 1이다. 자, 22번은 요번 사무고 시험에서 이제 출제 예상된다고 얘기했죠.
이차 함수 내부에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서술형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풀면은 첫 번째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꼭지점 요 점 C죠. 이 녀석의 좌표를 A라고 잡으라고 했어요. X좌표를. 그럼 Y 값은 여기다 A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 놓고 내가 요 녀석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 가로하고 세로 길이만 알면 둘레를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좌표를 A라고 잡았기 때문에 가로 길이는 요만큼이 A이기 때문에 2A가 되고요. 세로 길이는 요 높이랑 같아. 그러니까 요 함수 값이랑 같아.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 됐나요?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건 요 둘이 더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해놓고 곱하기 2를 한 게 둘레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서술형이라면은 내가 여기 만들었던 요 A라는 점 있지. 이 놈의 범위를 꼭 써줘야 되고요. 이 놈은 지금 오른쪽 위의 점, 그러니까 오른쪽 점을 좌표로 잡은 거니까 이 사이에 있어. A라는 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A가. 그 다음 요 점보다는 작아야 돼. 요 점이 뭐냐면은 X절편. 요 Y 값이 0이 될 때야. 그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거든? 내가 A를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루트 3. 요 범위를 꼭 써줘야 돼요. 그래 놓고 요 둘레의 길이를 내 마음대로 뭐 FA라고 써봅시다. 마이너스 2A 제곱 4A 플러스 6. 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중이니, 최대값 구하는 중이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고요. 정답은 사실은 이미 8로 나와 있어. 근데 뭐 서술형의 경우에 마지막까지 이 녀석이 위로 볼록인 그래프이면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이면서 가운데 축은 1인데요. 이 A의 범위가 지금 0부터 루트 3까지였기 때문에 최대값이 요 1일 때 8이 나온다 라고 해주면은 완벽한 이제 풀이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만약에 뭐 객관식으로 나왔다, 빨리 풀고 싶다 할 때는 공식 알려줬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 2차 함수의 요 가운데 있는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지금 직사각형 요 가로 길이 있지, 가로 길이 절반, 요 길이가 여기에 숨어 있다 그랬어요.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 요거를 역수를 취해줘 봤자 마이너스 1이지. 근데 길이니까 그냥 이제 1로 바꿔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가 나왔어. 그럼 요 길이는 2분의 1이야. 이게 뭐 3이 나왔어. 그럼 3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빨리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지만은 이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나올 때 그때 길이가 요게 1이 된다 이거야. 됐네? 그럼 얘가 1이면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 높이는 2가 되겠네. 여기도 1이 되겠네. 그럼 둘레의 길이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8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적는 방법과 빨리 푸는 방법 두 가지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28번처럼 도형을 갖다 놓고 닮음을 활용해서 이 도형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자,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여러분들이 요 직각삼각형 있잖아. 요거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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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닮음인 걸 알아야 돼요. 됐나요? 두 번째는 이 닮음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길이가 여기가 12, 여기가 24지. 그럼 비율이 1대 2란 말이야. 맞나요? 근데 지금 요것도 닮았잖아요. 그럼 여기도 지금 1대 2라는 걸 파악을 해야 돼. 내가 여기를 x라고 잡으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2x가 돼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여기는 12 빼기 x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직사각형 있지. 이놈의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가 전부 다 x로 표현이 됐어. 그러면은 넓이를 적을 때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적으면은 이게 그냥 2차 함수가 나왔네. 편의상 이놈을 fx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럼 이거의 최대값, 최대 넓이를 구하라 이거야. 뭐 너무 쉽죠. 근데 만약에 이놈도 만약에 서술형이면
내가 x를 여기 잡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라는 놈은 이 x라는 놈은 절대 12를 넘을 수가 없고요. 길이니까 0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면 좋습니다. 요게 바로 x의 범위야. 서술형의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준 문자의 범위를 꼭 써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요거 전개해서 하는 것보다는 요게 지금 인수분해가 돼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마이너스만 이렇게 묶어내면 좀 익숙하게 인수분해가 돼 있는 형태야. 그럼 이 이차함수 위로 볼록인 형태고요. 위로 볼록이면서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 여기하고 여기거든. 0하고 12. 이해되나요? 요때 최대값이라는 거는 여기 x가 6일 때니까 f6은 마이너스 12 곱하기 6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6인가요? 그럼 정답이 72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29번 문제도 아까 28번 문제랑 비슷하게 2차 함수에 내접하는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고요. 이것도 이제 정석적으로 한번 먼저 풀이를 해줄게요. 여기 있는 사각형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점, 이놈을 A로 잡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점은 잘 보면은 요렇게 생긴 GX 위의 점이지. 위로 볼록인 거. 얘가 위로 볼록.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요 점 봅시다. 점 A. 요 놈은 X좌표는 똑같이 A야. 근데 Y 값이 지금 여기 fx 위의 점이니까 2a제곱 마이너스 6이 된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먼저 이제 하자. 근데 a를 얘가 이렇게 정해줬네. 이렇게. 이미 점을 다 줬네, 이렇게. 사실은 서술형이었으면은 내가 여기를 a로 잡았으면은 a의 범위를 적어줘야 돼.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다 이거지. 요 사이에 있다. 근데 그거를 얘가 친절하게 지금 범위를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범위를 적었어야 된다고 하면은 0보다 큰 건 뭐 당연하고 요 만나는 점 있지. 요 만나는 점보단 작아야겠지. 요 문제에 나와 있는 3분의 루트 30 있죠. 제가 바로 얘 fx하고 gx가 만나는 점이겠네. 그 만나는 점이라는 거는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푼 그 결과일 거예요. 됐나요? 뭐 보여주면은 간단하잖아. 뭐 2x제곱 빼기 6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랑 같다고 놓고 요게 10이니까 x제곱이 3분의 10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0인데 유리화 해주면은 3분의 루트 30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점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게 지금 A의 범위 설정하는 방법이었고요. 일단 이건 문제에 나와 있었어요. 어차피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 그럼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가로하고 세로 길이 구해주면 되고요. 내가 지금 여기를 A로 잡았기 때문에 가로 길이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2A가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요 지금 선분 AB의 길이고요. 그럼 여기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에서 아래 거 좌표 2A제곱 마이너스 6을 빼버리면 요게 세로의 길이가 돼. 그럼 마이너스 3A제곱 그 다음에 뭐지? 플러스 10인가요? 자, 그럼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구했고요. 그럼 둘레의 길이는 둘이 더해서 2배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0이 됐습니다. 요 녀석의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고 뭐 분수 나와도 해야 돼요. 여기 나누기 2에서 제곱하면은 9분의 1. 그러면 밖에다가는 플러스 9분의 6이니까 3분의 1을 더해줘야 돼요. 좀 빨리 했어요? 그럼 최대값은 요건데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네. 뭘 구하는 거냐면은 최대값 요거는 3분의 62냐? 요거 최대값이 나올 때 A의 값이야. 그러니까 정답이 요렇게 2번. 이해됐네? 자, 요 그림도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빨리 푸는 방법은 요 둘레 길이가 최대값이 될 때 요 가로 길이라는 거, 가로 길이의 절반이라는 거는 원래는 2차 함수의 최고차 한계수를 역수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요건 2차 함수가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요 사실 높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fx 빼기 gx를 했었잖아. 맞나? 뭐 gx 빼기 fx인지 간에. 그러면 여기서 요걸 빼버려. 그럼 아까 3x제곱 나오잖아? 그럼 요거 역수 취해버려. 그럼 여기가 3분의 1. 요게 지금 둘레 길이가 최대가 될 때 a 값이다. 요렇게 빨리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다음 30번 문제는 뭐 그림이 복잡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겁을 먹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쉬운 문제입니다. 자, 뭐 문제 읽어보면은 이 2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이 있대. 이 녀석 직선 간단하지? 여기 원점 지난 직선이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a의 값을 찾을 수가 있어. 이렇게 좀 내릴게요.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4분의 25가 ax랑 같다고 놓고 요거 이항해주면 뭐 분수가 있어서 좀 싫지만 요런 식이 됩니다. 얘가 지금 접하고 있어. 그럼 d가 0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d는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이게 0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a제곱 8a 플러스 16 빼기 25 됐네? 이거 얼마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9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9 또는 1이 나오겠네. 근데 뭐 눈으로 보면 1이겠죠. 기울기 양수잖아 지금. 됐네? 여기 a가 1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a가 1인 것을 넘어서 아까 앞에 나왔었는데 여기 접점 있지. 요 점 a의 좌표. 요 놈을 구해야 돼. 그러면 a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a에다가 1을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분의 25는 0. 요 완전제곱식, 요 2차 방정식의 중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중근이 2분의 5가 나왔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별표 친 요 a의 x좌표가 2분의 5다 이겁니다. 됐나요? 여기에 y좌표는 여기 2분의 5 대입하면 여기도 2분의 y도 2분의 5입니다. 됐어요? 요거를 찾는 게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스텝이야. 근데 요것도 이제 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얘를 일단 찾아놔야 되고 나머지 점들은 좀 쉽게 찾을 수 있어. 나머지 점들은 뭐 여기 h 요건 그냥 2분의 5겠지. 수선의 발이니까. 여기는 원점이고요. 여기 요거는 y절편이야. 4분의 25. 그 다음에 여기는 구할 필요 없어요. 이 문제에서. 근데 왜 구할 필요가 없냐면은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라고 했거든. 근데 이게 지금 색칠된 부분뿐만 아니라 삼각형 BOH, 요 직각삼각형 있잖아. BOH. 여기서 요거 AOH 얘를 빼버리면 가운데는 공통이거든. 그러니까 사라지고 그냥 S1 빼기 S2라고 하는 게 직각삼각형 BOH 왼쪽 거 BOH에서 AOH 이걸 뺀 거랑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만나는 점 찾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BOH는 뭐냐면은 가로 길이 2분의 5고요. 세로 길이는 4분의 25예요. 그럼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25 곱하기 2분의 5. AOH는요. 가로 길이 똑같이 2분의 5고요. 높이도 2분의 5였어요. 자, 이거 계산하면 이게 정답이야. 너무 쉽지 않니? 그러면 여기는 분모가 지금 16이고 분자는 125고요. 여기는 분모는 8이면서 25인데 통분해주면 16분의 125 마이너스 50. 그럼 16분의 75가 정답이 되겠고요. 요게 지금 P분의 Q다. 그럼 둘이 더해주면은 91인가요? 네, 따라서 정답이 91이다. 자, 요 문제도 역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걸로 선생님이 점 찍었던 문제죠. 정확하게 푸는 방법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